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첼시가 이기긴 했는데 너무나 답답한 경기가 펼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첼시는 기본적으로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수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약간 의문점이 드는 선수 기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풀럼이 다소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이 수비를 무너뜨리는 게 첼시의 가장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첼시의 전형은 코릴이 왼쪽 풀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구스토가 올라가요.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좌우 측면에 구스토와 스털링, 중앙에 엔소, 갤러거, 팔머, 중앙에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하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코릴이 어쨌든 약간 이제 왼쪽 풀백에 가깝다 보니까 올라와서 스털링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스털링을 못 도와주죠. 그리고 스털링도 왼쪽 측면에 윙백처럼 뛰게 되면 직선적으로 움직여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뭐 이런 역할을 맡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털링이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왼쪽에서 뛰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엔소 바로 위쪽으로 스털링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코릴이 올라와서 이 공간을 채워주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포체티노 감독이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7렐이 복귀를 했지만 7렐이 저 코릴 자리에 나왔으면 오버래핑을 잘했겠죠. 근데 7렐도 오늘 경기는 복귀전이다 보니까 선발로 못 나오는 상태고 마트센이라도 있으면 저기서 마트센이 기용됐을 때 오버래핑 할 텐데 마트센을 임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오버래핑 할 수 있는 풀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코릴이 배치가 되어 있죠. 코릴이 물론 이제 3백처럼 서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엔소 페란데스가 올라오니까 앞쪽에 풀럼의 수비수를 교란시키려면 코릴이 약간은 올라와서 이 풀럼의 수비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죠. 엔소 페란데스를 막을지 코릴을 막을지. 그리고 심지어 엔소 페란데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스털링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코릴이 여기서 뛰어나가기만 하면 이 공간으로 엔소 페란데스가 패스를 주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코릴이 이 공간으로 올라가질 못하죠. 뭐 전문적인 오버래핑을 하는 풀백도 아니고 센터백에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엔소 페란데스가 하프라인까지 넘어온 다음에 너무 답답했는지 코릴이 아직도 멈춰서 있죠. 결국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엔소 페란데스가 계속 코릴이 안 올라가니까 스털링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수비는 중앙에 밀집하는데 측면 공간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소 페란데스가 왼쪽을 포기하고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릴이 안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면 공간을 못 쓰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중앙에 더 밀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소 페란데스가 사실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포체티노 감독이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 형태가 나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앞쪽에 엔소 페란데스, 갤러거, 팔머 요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3명 두는 거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아이디어가. 그런데 좌우 측면에 스털링 도와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구스토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구스토가 공격적인 풀백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쓸 선수가 없기도 하지만 리스 제임스가 부상 때문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거면 사실은 구스토를 오른쪽에 쓰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구스토는 수비적인 풀백이기 때문에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오버래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사실 팔머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말고 스털링을 오른쪽에 둬서 그냥 측면을 넓게 스털링이 사용하게끔 오른발로 컷백을 할 수 있으니까 스털링을 오른쪽에 두는 게 스털링 활용법으로 더 좋지 않나. 왼쪽에는 마트센을 임대 보냈지만 임대 보내지 말고 이번 경기까지는 좀 쓰는 게 낫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왼쪽에서는 스털링을 스털링대로 못 살리고 오른쪽에서는 구스토가 오버래핑하는 것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선수단에 물론 문제가 있지만 약간 그 활용 방법이 좋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뭔가 그 하고 싶은 방법들은 통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중앙 지역에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갤러거도 있어요. 그리고 엔소 페란데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기본적으로 중앙에 많기 때문에 풀럼의 선수들이 이 3명을 모두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머가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팔머를 순간적으로 풀럼 선수들이 놓쳤죠. 갤러거도 있고 엔소 페란데스도 막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팔머가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스털링에게 예술적인 패스를 찔러주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스털링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죠. 그리고 여기서 풀럼이 이제 무리하게 막아서다 보니까 PK가 나오면서 첼시가 득점을 했는데 요런 장면들을 보면 포체티노 감독이 어떠한 형태를 원하는구나 이런 거는 알겠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뭔가 패턴 그런 전술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측면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풀백이 없는데 그리고 윙백을 좌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당장은 없는데 이제 어거지로 본인의 이 전술을 약간 추구하는 게 답답함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오늘도 역시나 첼시는 득점을 못한다. 이거죠. 득점을 못한다는 게 가장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장면 보시면 분명히 첼시가 공격수가 많아요. 4명. 그리고 풀럼도 4명 수비.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찬스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브로야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스털링.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브로야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여기서 주변 선수들한테 패스를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브로야가 이 박스 안에서 좋은 스루 패스를 받은 이후에 우물쭈물거립니다. 우물쭈물거려서 스털링한테 줘도 되고 뒤에 있는 엔소 페란데스한테 줘도 되는데 우물쭈물거리다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의 기회가 사라졌죠. 이런 장면부터 이제 공격수의 퀄리티가 매우 안 좋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브로야가 이 역습 찬스를 망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소 페란데스가 이 패스를 받아서 침투하는 스털링에게 아주 예술적인 크로스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스털링이 결정적인 찬스를 골대에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결정력이 너무할 정도로 좀 아쉬운 장면이고 이 장면도 보시면 구스토가 올라와서 뛰어들어가는 브로야에게 환상적인 크로스를 올려줘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결대로 오는 볼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지만 첼시의 공격수라면 골대 안으로는 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볼을 터치를 못해서 그냥 흘러갑니다. 아예 발에도 못 갖다 댔죠. 심지어 오늘 이제 기록을 보면 슈팅을 17번 했거든요. 17번 중에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11번이에요. 11번. 11번이 박스 안에서 나왔는데 득점은 페널티킥 한 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첼시가 얼마나 이 득점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은쿵쿠까지 또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또 공격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포체티노 감독이 제 생각에는 약간 그 미스가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첼시가 한 골을 넣었는데 추가 득점이 안 나오니까 기회는 많이 났는데 추가 득점이 안 나오니까 한 골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경기 막판에 풀럼이 우당탕탕 하다가 한 골 들어가면 동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약간 이거를 우려했는지 수비수들을 바꿨죠. 왼쪽 라인에 이미 그 스털링을 빼버리고 7회를 넣으면서 7일이 복귀전이긴 한데 측면 공격수로 나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려가서 윙백처럼 뛰면서 5백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구스토를 빼고 어린 길크리스트라는 선수를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잘못된 선택인 게 그러니까 뭐 7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하겠는데 오른쪽에서 이 길크리스트가 제공권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명단에 바디아실이라는 키가 큰 선수가 이미 있죠. 그런데 굳이 이 길크리스트를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풀럼은 키가 큰 무니스를 투입해서 무니스와 라울 히메네스 키가 큰 선수를 2명에 배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골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뭐 제공권 싸움을 풀럼이 건 건데 여기서 첼시의 교체가 제공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길크리스트를 넣는 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실제로 경기 막판에 동점을 허용할 뻔했죠. 마지막에 풀럼이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교체로 들어온 무니스 안쪽에서 뭐 아다라비오요, 디우프, 히메네스 키가 큰 선수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냥 이 공간으로 붙여준 거거든요. 교체로 들어온 무니스의 머리를 활용을 한 건데 여기서도 무니스가 너무 편안하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사실상 이 장면에서도 득점에 가까운 이게 추가 시간 이제 30초를 남겨놓고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동점골 허용할 뻔했고 바로 요 다음 장면에서 또 똑같은 장면 나옵니다. 길게 크로스 올려주고 반대편에서 무니스 그리고 앞에는 아다라비오요 키가 큰 선수가 일부러 이 측면에 있는 길크리스트 교체로 들어온 첼시의 어린 수비수를 공략을 해요.
여기서도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뻔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이 포체티노 감독이 교체로 선수를 투입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전술에 맞게끔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약간 미스가 나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를 첼시가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는 뭐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고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의 선수 운영도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고 그리고 분명히 첼시가 그렇다고 해서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팔머, 엔소 페란데스, 카이시에도 오늘 이 세 명의 선수가 너무 잘해요 진짜. 특히나 엔소 페란데스와 팔머가 오늘 정말 잘했죠.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와 진짜 뭐 눈이 호강하는 플레이가 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공격수들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득점 실패. 이러니까 이게 참 첼시는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 이거는 뭐 공격수들의 득점력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포체티노 감독의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좋은 선수들을 빨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첼시는 찾아야 된다.